예, 한 주간의 쟁점이 될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자, 한판 직감.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도착하신 분. 대개는 이분이 늦게 오셨는데 오늘은 이분이 제일 빨리 오셨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렇게 뭐 쉽게 오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오셔서.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될 우리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께서는 이제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나스죠? 예, 도나스. 도봉이 낳은 스타는 역시 스타. 그렇습니까? 이 투심을 잃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재섭 위원장. 오늘은 한마디 혼내드리고 예, 오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우리 김재섭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직감 이슈를 다룰 텐데 이제 첫 번째 직감 이슈는 그 특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야 안에서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죠. 지금 법사위원장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고 또 정의당도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양상은 아닌 듯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 가능할까요? 자,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저는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 아니하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추진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특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사실 일관되게 민주당에게 의혹이 있는 것들은 민주당 구성원들이 수사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네. 그것조차도 사실은 일부 지지자분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제가 예. 생각하기에 아무리 검찰이 나쁘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수사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크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 예.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야기하는 법치의 예. 핵심인 부분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것을 그냥 뭉개고 지나간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그걸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리고 나서 대장동 50억도 마찬가지죠. 50억 클럽?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냐면 어쨌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정치적 이해를 맞추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장 이제 민주당이 의지를 밝힌다 손 치더라도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법사위에 있는 시대 전환을 설득해야 되는 조정훈 것도 의원. 있고 예.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180석을 맞춰야 5분의 되니까 3. 네,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튼 근데 추진하는 건 맞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 요구는 그 부인을 공격하는 건 너무 치사하다.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근거가 없는 채로 의혹을 제기한다.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예. 그랬다면 지금 조정훈 의원의 말이 맞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드러난 걸 보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예. 그 말씀하셨던 것보다도 그 이후 시기에도 주가 조작 거래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 예.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그냥 계좌만 맡겼다라고 통정매매.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직접 거래를 한 것도 검찰에 의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역시 사실인지 아닌지 당연히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항을 두고 대통령 가족 괴롭히는 건 치사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건 저는 법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법치를 생각해요. 스스로 저버린 네. 것이다. 자, 문병호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글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공방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저는 다 실체적인 털고 같이 진실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여야가 봐요. 함께 모여서 예, 검사를 그러니까 불러라. 저는 민주당도 좀 자꾸 이제 그 정치적 주장에 좀 많이 집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실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 자꾸 이제 흠집내기식으로 예. 해서는 안 되고 예. 또 그동안에 민주당이 좀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그 얘기나 주장을 거지것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실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규명을 한 다음에 예. 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는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뭐 어제 그제 판결도 나왔고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곽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만 끌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예. 또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면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정치 공세나 정치 공방으로 하고 자꾸 대통령 흠집내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항소를 제대로 하고 어떠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보세요, 함인수 대변인께서는? 이번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특검 중에 예. 저는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2번 정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한 대장동 번은 특검.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에 대한 뭐 봐주기랄지 부실 의혹까지도 포함되는 예. 했다가 뭐 저기 국민의힘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그거 다 빼고 나와 관련된 것만이라도 특검을 하자 이런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대장동 특검 특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 클럽. 50억 클럽 무죄는 한마디로 저는 뇌물수수의 새 지평을 위한 수사와 판결이다. 이건 말이 도저히 되지 않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분노가 이미 뭐 저는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의당도 대장동 특검에는 찬성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 저는 수사를 더 지켜본다는 거는 검찰이 뭐 항소 입장도 밝혔던데 예. 50억 클럽 관련해서. 예, 저런 수사 정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진짜 검사 유검 무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 식으로 수사하는 거를 더 이상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면은 저는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 수사든 충분히 뭐 바로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조정은 의원이 왜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평범한 그냥 대통령 부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할 때는 우리 국민들 의혹이 있는 마음속에 것이다. 의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정의당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거두지 않고 예. 수사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은 정의당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권지웅 비대위원. 전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께서 반박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너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사실 아니다. 이것은 고소까지 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허위 근데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이 한 일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여튼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이 사안이 만약에 이 사안 지금 계속 언론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보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용납하십니까? 당연히 고소 고발해서 입을 다물게 해야죠. 그것이 거짓이라면. 근데 거짓이 아니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자, 초심을 잃고 늦게 도착한 자, 우리 도나스 도봉이 나온 스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 지금 저희가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쌍특검 가능할까라는 질문인데, 자,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 어차피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예, 할 수 있을까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통과시켜서 하는. 네, 아니 뭐 본회의 때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법사위원장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예. 사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헌정사상 없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같은 것들을 카드를 꺼내서 법사위원들끼리 아니 해서? 그렇게 아니 본회의에서 그런 걸 할 본회의에 수가 할 수 있거든요. 있구나.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회의장에 준해서 그 법적 지위를 우리가 다루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몇 번 그 전에도 있었었거든요. 네.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법사위를 마비시킨다든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통과될 거라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너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예. 특검법은 발의한다. 그러나 안 될 걸 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으면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 특검을 활용하게 될 텐데 정치적으로. 예. 그렇다 그러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법사위원장을 불신임에서 교체하는 그 여론을 카드까지 형성할 쓸 수도 수도 있죠. 있다? 예, 저는 아하. 그렇게도 있을 수 있다고 문병호 봅니다. 의원님 국회 생활 하셨으니까 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김재섭 위원장이 천기 누설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그 전략을 알려줬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아, 이제 어렵다? 만약 한다면 이제 본회의로 본회의에 음. 이제 직접 상정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뭐 음. 부신임까지 해가지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 지난 8일에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 관련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이 부분을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저는 부실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기소? 네. 그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안 그래도 지금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와중에 그렇죠. 그 국민들의 사법 불신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있었고 사실 곽상도 의원의 그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의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말대로 누가 아들을 보고 좋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을 보고 좋겠죠. 예. 근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그 다음에 증거로서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아냈다라는 거는 일단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면 검찰이 이에 대해서 부실 수사 내지는 검찰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여기서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수사 잘못했다. 당연하죠. 아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또 우리한테 불리한 뭐 유리한 수사라 하더라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촉구가 말 그대로 씨알이 먹히는 거죠. 예. 제 옆에 국민의힘 문병호 전 예. 의원께서 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제 나왔어야 아니, 됐답니다. 저는 우리 김재섭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도 아.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 감정과는 정말 거꾸로 법감정과 갔는데요. 거꾸로 갔다. 이건 뭐 누구도 납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이제 그 수사 기록에 예. 50억을 준 원인 음. 왜 50억을 줬겠느냐 그 문제를 정확히 못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대가성 예. 입증을 애매하게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건 검찰에서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건 수사 기록에서 50억을 왜 줬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 규명을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실 수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법감정이 안 좋은 이유가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에 나온 분들이 이제 이 곽상도 전 의원 검사 출신, 최재경 전 검사,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수사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정말로 좀 잘 안 됐단 말이죠.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의혹이 감싸기 되는 맞습니까? 거죠. 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결국은 곽상도 전 의원. 전 의원이 해당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지금 난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정확히 하도록 촉구하고 뭔가 좀 수사팀에 대한 엄한 질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책 말고 특검하면 안 됩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50억 관련해서 클럽이요? 그거 특검할 수 있죠. 특검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김재섭 위원장은. 근데 그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네네. 그 모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다 특검 주장하면 검찰은 뭐 사실 왜 있을 필요가 존재하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니라 검찰을 뭐 좋든 싫든 만나는 일들이 생길 텐데 예. 이재명 대표처럼 그리고 곽상도 의원처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이 말하자면 특수한 자리에서 누리는 검찰 수사 굉장히 완만한 검찰 수사를 누릴 텐데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맡았을 때 훨씬 더 불편할 거라거든요. 근데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전제 아래에서도 계속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뭐 갑자기 어느 날 툭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기관 하나하나의 신뢰가 무너질 때 저는 민주주의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사에 대한 어차피 이제 1심이니까 뭐 항소심 남아 있고 우리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특검 주장하는 거는 사법 불신 지나치게 약간 조장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민수 대변인? 한번 보시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름을 또 뭐 거론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천양지차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검 무죄, 무검 유죄 하듯이 정말 저기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저는 100분의 1만 곽상도 수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그 김만배 씨의 녹취 파일도 다 나오지만 어떻게 그게 허언으로 들립니까? 우리 국민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우리 이 방에 있는 5명이 곽상도 수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모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여론이고 저는 분노하고 있는 네 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저는 눈빛만 봐도 알 것 아, 예, 같아요. 알겠어요. 박지원 앵커는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는
저런 검찰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는 모두가 지금 말은 못하고 국민의 모두 다 비슷한 생각할 겁니다. 했기 때문에 전 이건 도저히 검찰 수사를 한번 저렇게 한 수사가 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특검 해야 된다.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는데 예. 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요구하고 싶어요. 예. 자꾸 뭐 이재명 대표 하면은 벌써 3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여권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말만 나올 때마다 당당하게 조사받아라. 당당하게 수사받아라. 이만큼 더 당당하게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김건희 여사 한 번이라도 전 수사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전 대장동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네네. 돼서요. 자,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한판 직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한판 직감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부에서 다룰 직감 주제는 자, 김기현 후보 대 안철수 후보 간에 있는 탄핵 공방. 국민의힘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문병호 의원과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일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표시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네. 정말 PTSD가 오는 단어잖아요. PTSD면 그 외상후 장애. 네, 거의 그 정도가 오는 단어거든요. 아. 탄핵이라는 거는. 음, 근데 지금 이 탄핵이 꺼냈다라는 거는 선거가 그 초박빙으로 간다는 얘기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을 김기현 후보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예. 저희가 그 대통령이랑 척을 져가지고 여당 대표가 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김무성 대표랑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등 국면에도 봉숭아학당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옥새 논란도 있었고. 옥새 논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탄핵까지 이어지는. 예.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장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런 그 당원들의 우려 사항들, 그다음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굳이 이렇게 떠올려게 해가지고 근데 표를 이제 결집시키고 김기현 의원에 대한 표를 좀 집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 전략상은 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또 대통령을 다시 한번 전당대 한가운데로 스스로 후보들이 불러온 거고 이제는 컷오프가 끝났잖아요. 컷오프가 그렇죠. 끝나면 이제는 누가 친윤인지 비윤인지는 저희 당원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비윤이야 굳이 낙인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선 경쟁력을 가져서 정책. 떨어뜨리는 건 끝났고 이제 나를 뽑아주십시오 국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은 뭐 제가 보기에도 상대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하는데 대통령을 중앙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모습이고 그게 도가 지나친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건 대통령 끌어들이기는 여러 후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예. 사실은 심평 변호사는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이잖아요. 예. 공식 지위가 있는 근데 사임을 했죠? 지금은 아. 해촉됐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해촉까지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사임의사를 사임을- 밝혔죠. 스스로. 예, 어쨌든. 그러면 어쨌건 연결고리가 공식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예. 그래도 어쨌건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이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 대통령 끌어들이기에 의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익을 볼 때는 대통령실이 별말을 안 하고 예. 김기현 후보의 상대 누군가 좀 유력한 누군가가 이익을 볼 때면 늘 대통령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윤심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대통령실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인데 예. 여튼 이 선거는 그냥 윤심 선거가 돼버려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다 대통령이 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차라리 총재 시절의 당이라면 뭐 납득이라도 될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총재 체제를 긍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당대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행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대통령이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싶습니다. 예. 예. 문병호 의원님?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금기어 같은 거잖아요. 금기어. 예. 사실은 어찌 보면 해당 행위에 준하는 아하. 용어라고 봐야 돼요. 탄핵이란 단어는 예. 사실 민주당에서 좀 탄핵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이제 임기 초라서 뭐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먼저 탄핵이라는 말을 탄핵을 꺼내서 꺼내면, 예, 그걸 일종의 공인화 시켜주는 건데
이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김기현 봅니다. 의원이? 네,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후보가 조금 뭐가 좀 다급한 게 있었는지 선거 전략상 하여튼 대통령을 전대로 끌어들여야 득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표심에는 좀 플러스 될 수는 있다. 뭐 당심에? 그런, 아. 이제 책임 당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통령이 혹시라도 잘못된 뭐가 되면 안 된다. 또 심평 변호사 그 탈당 발언 똑같은 거예요. 그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이 나눠지거나 대통령이 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을 지켜야지 이런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즉각적인 또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뭐랄까요? 또 싸움의 기술이 좀 늘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그런 표현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 그런가요? 대단히 아마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표현 나왔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다. 예. 자, 또 안철수 의원 전문가이신 김재섭 위원장님 제가 전문가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절대 찍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당원들한테는 동시에. 아 그래요? 그 탄핵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딱 생각했던 저희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탄핵? 그러면 이제 김무성, 박근혜, 안철수, 윤석열 이렇게 대치가 돼버리면 예. 절대로 손이 안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절대 이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방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토론회 4명 사자 토론하게 되면 또 굉장히 이 이슈 가지고 또 후보들 간에 엄청 공방이 있겠네요. 근데 이거 공방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좋겠냐고요. 그다음 국정 운영에 좋겠냐고요. 여당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되게 자기소멸적인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근데 왜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당 전당대회를 탄핵이 뭐 되냐 안 되냐로 가지고 치르는 게 저는 당원의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바로 나왔어요.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 국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런 방법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대변인이 이런 멘트를 하면 제가 읽었잖아요. 저기 찌서있긴 한 저 정도 멘트는 대통령 대변인실이 화가 난 겁니까? 양쪽에 다 화가 난 겁니까? 김기현 후보에게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게 화가 난 겁니까? 저 정도면은 예. 이제 하도 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왜 저런 얘기 있으면은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자제를 안 시키고 이런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내놓은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뭐 크게 지금 자제시키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은.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 자제 아니다? 바로 나온 것 더 같지도 해라? 바로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벌써 저기 이 발언한 게 그제였습니까? 어제였습니까? 근데 주말에. 예. 주말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조금 제 느낌입니다. 뭐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네. 마지못해 좀 현직 대변인 느끼시기엔 그렇죠. 너무 자제시키고 싶은 건 아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하거나 의중이 실리면 예전에 순방 중에도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문까지 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군요. 물론 비서실장 입장문이긴 했지만 대통령 실장이긴 했지만 예. 뭐 해임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건 대통령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제는 해라 이런 것 같은데 저 문구만 봐서는 적당히 해. 그렇죠. 적당히 해. 근데 이제 이런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책임 당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뭐 이거 대통령이 막 자제시키려고 하네 이런 느낌은 안 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 언론적인 한데 왜 이렇게까지 책임 당원인가요? 100%로 바꾼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전처럼 일반 국민들 30%가 여론조사. 들어 있었다면은 이런 탄핵 얘기 함부로 꺼냈겠습니까? 국민들 눈치 봐서 못 하거든요. 당원들 100%니까 그럼요. 국고 보조금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자기들끼만 하겠다고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 전 그것도 맞지 않지만 결국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지금 여당 모습 보고 잘한다고 박수칠 국민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그러니까 뭐 어쨌건 대통령실에서는 기계적 중립이라도 맞추려고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입장을 내신 것 정도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 운영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진흙탕 싸움이죠.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예. 나도 300만 원 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으면 했던 거 예. 어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예.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을 지켜 주십사 했던 건데 어쨌든 나도 300만 원이나 내는데 왜 말 못하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여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내는 공약 중에 뭐 민주노총 해체라든지 가짜 보수 뭐 척결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되게 극단화되고 있고 그러면 또 이것이 민주당에도 영향을 주겠죠. 국민의힘도 저렇게 하는데 민주당도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더 악화가 중간에 영화를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의식한다.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난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은 잘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 다행이죠. 맞아요. 그럼 다행이죠. 민주당 대변인께서 너무 우리는 진영-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민주당 대변인 너무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진영 싸움이 너무 격화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천하람 후보 자, 허리케인 천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네.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김계섭 당협위원장께서는 천하람 후보와 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 허리케인 천 맞습니까? 도나스만큼이나 오글거리는 별명인데 도봉이라는 스타보다 더 네, 그거보다 조금 오글거리니까. 더 오글거리 스스로를 허리케인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서 음. 근데 그런 각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본인이 허리케인에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애초에 출마하지 않는 것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아하. 이왕 출마한 이상 허리케인을 음. 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앞서 말씀드린 당원 100%까지 가는 가운데서 막 비판도 많았고 저 역시도 거기 비판을 했지만 예. 항상 그래도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 같긴 해요. 보면 늘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늘 있고 극단화될 때는 또 중간으로 끌어오르는 역할도 늘 하시고 그런 균형들을 당원들께서 늘 맞춰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천하람 위원장이 그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는 물과 기름 같은 두 말하자면 카테고리의 당원들이 계시거든요. 전통적인 지지층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들어온 2030 세대의 당원들은 사실은 같은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그다음에 전통적 지지층과 조금 결이 다른 분들은 사실 이번에 투표할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천하람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었던 역할들 이런 거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예. 천하람 위원장이 허리케인이 되려면 결국 이준석이라는 구릉을 넘어가야 되겠죠. 구릉. 네. 산을 넘어야 아하. 실제로 태풍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본인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쭉 왔는데 편서풍 때문에 이제 허리케인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진짜 음. 허리케인을 만들려 그러면 이준석 이상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준석 구름을 생각합니다. 넘기 위해서 천하람 후보는 그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지금은 묻은 소리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또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하람 후보 지지율이 20% 이상 나올 경우에 낙선할지라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새로운 움직임은 한 20%그 집단으로 여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갖고 당 바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자, 상당히 그 답변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당의 주류 네네. 인사들이 네네.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비판적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포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지금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반윤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대통령실 윤핵관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윤핵관들 공천을 안 준다고까지 얘기했으면 굉장히 심하게 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세력까지 다 껴안을 수 있다. 새로운 당 대표가 그래서 정통 보수에다가 천하람 후보와 같은 그런 강성 윤핵관 비판자들 또 안철수 후보에 아까 지향하는 중도 보수까지 다 이렇게 포용한다면은 이 당이 국민의당이 커지고 내년 총선에 저는 승리할 조건을 갖춘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갈라져 버리면은 이제 친윤 대 비윤. 친윤 대 비윤이 갈라져서 뭐 신당이 출연한달지 또는 또는 안철수 대표나 천하람 후보가 돼가지고 뭐 진짜 뭐 주류가 탈당하는 이런 분열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는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분열 가능성 이 있다고 보세요?
하기에 따라서 뭐 하기에 그렇다고 따라서 봅니다. 그런데 누가 뭐, 하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 뭐 이제 양쪽 진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르는데요. 대통령실 하기에 따라서? 예, 근데 뭐 일단 현재 소선구구제 양당 체제 하에서는 예. 쉽게 분당은 안 됩니다. 아, 근데 아. 그냥, 예. 그 분당이 된다면 그 90점이 천하람일 텐데 그 조원진 의원의 말이라면 예. 제가 아는 천하람 후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혀 근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당원들이 천하람 후보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준석 뒤에. 대표가 사실상의 거의 후보 2분의 1 후보라고 봐야 돼요. 아, 반은 이준석이고 예, 반 이준석 그렇죠, 반 그렇죠. 하람입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은 아. 뭐 후보 발언 못지않게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을 크게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큰 게 이준석 대표인데 음. 그래서 이 상황이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를 잘 수습을 하게 되면은 예. 정말 큰 세력이 용왕처럼 녹아서 내년 총선에 압승할 수 용광로 있는 선대위. 예, 용광로 선대위에 대해서 압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예. 이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잘 치유하지 못해서 만약 갈라지게 되면은 당이 상당히 어려운 길로 간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천하람 후보는 이제 하여튼 잘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나왔고 뭔가 당의 하여튼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크게 하여튼 역동적으로 역동적이다. 예,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예. 중요한 그 그러니까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도 잘 나갔다고 권지웅 비대위원. 생각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자기의 지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많은 당원들에게 어쨌든 선택지가 선택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그런 선택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면에서 잘한 일이고 게다가 저는 윤심 중심의 전당대회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동을 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깃발 들려고 하다가 다 좌절돼 버렸는데 예. 그래도 제동 거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아마 국민의힘에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 될 겁니다. 족자 들고 나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후보가 대통령 경선 개입 금지 불개입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심을 족자 끌더라고요. 들고 나- 보니까. 예, 족자 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쫙 폈거든요. 근데 네. 방식은 좀 예. 방식은 올드했어요. 아, 방식은 올드했는데 예, 내용은 예. 신선했습니까? 예, 예. 근데 덩치가 커서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 천하람 후보의 전략. 그 뭐 벌써 회자가 됐다는 거는 잘 먹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의 전략은 컷오프까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아.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겠다. 어떻게든 천하람이라는 이름을 많이 회자되게 하겠다. 그것이 이준석이라는 바람을 타든 안 타든 어쨌든 먹혔다. 천하람의 최대한 4위권 안에 들어간 다음에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비주얼적으로 좀 충격이었잖아요. 뭐 어. 등치도 곤만한 사람이 갑자기 뭐 족자를 풀어서 그렇죠. 한자로 쓰는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을 국민들한테는 끌었다? 천하람이라는 사람 이름을 각인시킨 거고 이제부터는 이름은 알았으니까 예.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이걸 하겠죠. 그렇군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4인 토론회에 가면 이제 천하람 후보가 눈에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레 이제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론에 너무 능하시던 분은 아니라는 또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천하람 측은 그래서 골든 크로스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예.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TV 토론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오늘 제주 합동 토론을 했는데 예. 보통의 당내 선거는 뭐 문의님도 잘 아시지만은 그 TV 토론 해도 보는 사람 시청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보는데 그렇구나. 이번 토론회는 조금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적어도 보고 싶어 한다? 당원들은 일반 국민들이야 뭐 그럴 수 있으면 당원들은 예. 많이 볼 것 같고 아하. 합동 토론회는 본인 원고 읽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지루하군요. 민주당하고 다르게 토론회 합동 연설회 끝나고 그날 현장에 투표가 없잖아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투표를 쭉 해왔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TV 토론이 상당히 관심을 갈 수 있고 예. 지금처럼 탄핵 공방이랄지 좀 이렇게 조금 더 심한 이전 투구가 벌어지면은 저는 천하람 후보가 좀 유리한 표를 많이 얻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문병호 의원님. 그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걱정하고 계세요? 네,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 토론 왜냐하면은 연습도 좀 하시고 지금 계세요? 지금 3분돼 있거든요.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비윤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비윤. 선거라는 게 세 가지 이슈가 잘 안 작동이 안 됩니다. 결국은 두 개로 결국은 선택이 돼요. 양자 구도로 된다. 친윤이냐 반윤이냐. 반윤이냐 이슈가, 이렇게 되기 예. 때문에 갈수록 이제 이게 선명성 친윤과 문제에 있어서. 비윤이 결합되면서 선명성 경쟁이 될 수가 아.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센스를 잘 잡아야 이 양자의 싸움, 갈등 아주 극단적인 갈등을 잘 이렇게 수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자칫 휩쓸리게 되면 이제 천하람 후보한테 당할 수가 있죠. 토론에서
멘트 하나 잘못하시면 예, 예전 조금 걱정입니다.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부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할 때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님 출마하시면서 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 비명 뭐 이렇게만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동학 전 최고도 당 대표로 출마하고 저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컷오프를 못 넘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토론장에 못 들어가는 아하.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어쨌든 천하람을 컷오프 안에 넣을 수 있는 당인 거죠. 물론 천하람 후보의 개인적 역량이 있기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그걸 허용하고 있는 것도 예. 참 좋은 김재섭 모습이라 위원장.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징크스라면 예. 출마했을 때가 가장 지지율이 좋다 이거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준석 대표. 전혀 사전 교감만 아, 없음 그건 말씀드립니다. 없으니까?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해관이 아닌 자, 김재섭 위원장께서 아무튼 예. 그게 한 번도 거의 깨지지 않았거든요. 아. 늘 아마 지금도 그런 국면에 처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김기현 의원의 저희 조직, 그러니까 당내 조직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견고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아. 실제로 당원들이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 그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가입한 당원들을 당원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층이고 이분들이 김기현 의원의 세를 아주 단단하게 바치기 때문에 예. 늘 김기현 의원의 그 득표율은 최저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최저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제 김기현 의원과 천하람 후보 양쪽을 다 봐야 되지만 천하람 후보나 김기현 의원은 앞만 보고 달려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토론회를 가게 되면 천하람 후보 또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또 그 싫은 말도 밉게 안 밉지 하는 않게?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하. 괜찮게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 준비 잘해서 준비 나오시. 잘해서 나오면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다고 또 예. 말씀드리고 근데 싶네요. 저는 뭐 결국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아마 1등 공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안철수 천하람 후보. 후보가 결국은 이제 안 나왔으면은 잠자는 표를 예. 잠잘 표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도 싫고 김기현 후보도 싫다. 예. 잠잘 수 있는 후보를 갖다 깨워가지고 좀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일단 잠이 깨갖고 열심히 뛰었는데 난 지금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3위가 되면은 예. 그 표가 어디로 갈 겁니까? 잠자진 않죠. 이제 누구한테 안철수에 가는데 갈 것이다? 김기현 후보한테 가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아. 결선 투표 근데 가세요. 결선 투표. 갔을 때, 예, 자. 근데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은 예. 천하람이 나오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표는 뺏어가지만 안철수 의원이 구도적으로 유리해질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봐라 나는 비윤 아니다. 제가 진짜 비윤이다. 한천함이 비윤이다. 네, 그렇게 반윤이죠. 반윤. 반윤으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비윤 내지는 반윤의 포지션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 못 보던 초식을 썼잖아요. 어떤 초식이었죠? 안철수 의원은 비윤이다라고 초식을 써버리면서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이제 천하람이 비윤이고 나는 비윤이 아니라는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애매하게 된 거죠. 여기는 비윤이면서 동시에 천하람 후보와 표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천하람 후보는 또 가지고 있는 지지세가 그 나름의 또 최저선이 있거든요. 거기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안철수 의원의 그렇군요. 입지가 더 자, 곤란해지지 우리 예상해 않을까. 봅시다. 일단 우리 김재섭 위원장께서 적중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50 됩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명 중에 컷오프 누가 올라갑니까? 아 결선 투표. 결선 투표 2명. 두 명. 저는 이거 너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때 의리가 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럼 이거 가혹합니까? 유승민 출마 이후로 이제 그 점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 기억납니다. 예, 점치지 나도 않겠다고. 수가 기권입니까? 넘어갔었어, 그때. 기권입니까? 천하람 후보의 선전을 뭐 기원합니다. 끝이군요. 네. 자, 그럼 우리 다른 당에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권지웅 비대위원 누가 결선 투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주나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근데 남았습니다. 예. 아까 TV 토론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할 것 같고 음. 그런 것들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허리케인 어쨌건- 진짜 불 수 있다. 허리케인 네, 천. 어쨌건 2등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천하람도 드리고 2등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네. 한민수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말씀들 한 것처럼 TV 토론도 저는 상당히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논쟁들, 탄핵도 비롯해서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 어떤 스탠스로 잘 방어뿐만 아니고 이제는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을 고르기가
어렵다. 어렵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판세가 많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는 예. 이제 안철수 천하람 연대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 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연대가 수밖에 없다. 당하는 거죠. 연대를 당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누구도 양자 모두 예. 천하람이든 양자 모두. 안철수든 그럼요.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떨어지면 어차피 뭐 두 비친윤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비윤 또는 비윤 또는 반윤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두 분 다 원합니다. 아, 그렇죠. 다 우리 당원들이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다 원하죠. 예. 근데 천하람 후보가 저는 2주 전만 해도 예. 결선 갈 확률이 제로라고 봤어요. 근데 아. 지금은 가능성은 생겼다. 그러나 그래도 예. 안철수와 안철수와 김기현일 김기현이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의원님의 개인적 바람을 덧입어서?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박영건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중립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만 얘기할 예.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아, 예, 건 김여섭 비대위원. 제가 비대위원 점을 맞아요. 치진 않지만 아, 예.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연대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까? 그건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대를 당한다니까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결선 갔을 때 말씀을 예, 하신 예, 거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 연대를 결선 갔을 그렇군요. 때, 결선 가기 예. 전까지는 서로 간에 그러면 천하람 지지자가 안철수를 찍을까요? 아니요,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달라요. 그 너무- 색이 너무 달라서. 아, 그래요? 예. 뭐 일부 있겠지만 일부 그 있겠지만 표는 어차피 김기현 의원에게 고루 분포될 것이기 아, 때문에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군요. 김기현 후보가 제일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뭐 일단 1차 컷오프에도 김기현 후보가 가장 높은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아직 토론회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탄핵 발언 보면서 음. 보도와는 좀 다르게 박빙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조급하게 던진 것 같아요. 예, 그런 표현들이. 그러니까요. 자, 김기현 후보는 급한 것일까? 왜 급한 것일까?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질문으로 남겨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직감 김재석 국민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